네, 안녕하세요. 민영삼의 잘잘못못, 잘한 거는 잘했다, 못한 거는 못했다. 늘 팩트에 기초해서 말씀해 주시는 민영삼 원장님. 예, 네. 반갑습니다. 저희 잘한 것부터 할까요? 잘못한 것부터 할까요? 오늘 뭐 잘한 게 있나요? 잘한 것부터 해야 잘한 그래도 것부터요? 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덜 믿게 보지 않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밤에 꿈에 나와요. 잡아가는 꿈이. 저도 초창기는 좀 그랬는데 요즘은 네. 막 자포자기해서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아 근데 황장훈 소장님께서 그 뉴스 브리핑에서 이번 주 뉴스 브리핑에서 아주 그 분석을 잘해놔서 제가 잘한다라고 선정을 했는데 아무튼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황상 소장하고 예. 또 한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그 100만 가구 공급 대책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이번에 모처럼 좀 잘했다라고 저는 보여요 일단. 아, 그게요? 예 예. 왜냐하면은 일단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다 풀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택지가 부족하니까 그건 이제 몇 년 걸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 땅값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작용에 네. 대해서 이제 전문가 또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이 성남, 부천, 군포 이런 일단 그래서 100만 가구를 짓는데 네. 이번에는 뭐 강원도 어디 그 산 밑에다 짓는 것이 아니라 야. 수도권에다가 한 60만 가구 이렇게 짓는데요. 그러면은 부동산 값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네. 그 판교 옆에 그 금토동 아유. 그다음에 그 유래지구 네, 옆에 네. 성남의 복정동 복정, 이렇게 예.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린벨트를 쭉 풀어서 수도권에 2022년까지 119조를 투입해가지고 100만 가구를 짓는데 수도권에만 62만 가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항소장님 너무 웃으신데요. 제가 좀 부끄러워서 아니 그 말씀드려요. 생각이 아니라 내 옛날에 판교에 너무 멋스갑니다. 땅을 샀다가 예. 도로 돌려주고 나니까 판교 개발되는 게 생각이 나가. 그게 내가 그때 돈을 엄청 날렸구나 생각해서 웃은 겁니다. 아니, 그러신가요? 판교 이거- 이야기를 해서. 수도권 근처에다가 이렇게 새 집 짓는다고 발표를 하면은 당연히 땅값 올라가고 부동산 투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IMF 직전에 아. 그 한농년 사무총장을 할 때 언제적 할머니 얘기를. 건물을 짓는다고 판교 거기 지금 인터체인지 바로 옆에 한 100m에 와. 15억인가를 주고 땅을 2천 몇백 평을 계약을 했어요. 네. 사고 건물을 지으려고. 근데 시청에 들어가 보니까 허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나중에 주인한테 이자 제하고 어머. 내가 또 술 사주고 주인을 꼬셔가지고 네. 돌려받았어요. 참 좋은 분이더만. 아, 계약금을 돌려받았어요? 네. 그런데 그거 사놓고 아. 뭔가 뻗었으면 그 뒤에 지금 판교 완전히 신도시 됐잖아요. 신도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참 아, 돈을 물론 내 걷어차버렸네. 개인 건 아니었지만 참 내가 멍청했구나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우리가 문재인 정권이 여유가 있으면 최저임금 10,000원을 줘도 되고 기업들이 네. 그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전부 정규직을 해주면 좋고 여유가 있으면 전부 의보를 갖다가 다 급여 대상으로 해주면 좋은 건데 문제는 돈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정권마다 한번 보세요. 박근혜 정부는 뭐 했습니까? 행복주택.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 노무현, 김대중 정부는 국민주택. 그 노태우는 무슨 뭐 국민임대주택. 이래가지고 해서 그렇게 임대주택을 지었으면 한국의 주거 문제가 지금쯤은 해결이 돼야 될 건데 이름을 바꿔서 베레벨 주택이 다 있었죠. 그런데 이 보금자리는 로또 주택이 돼버렸고 행복주택은 짓느니 마느니 하다가 제대로 시작도 못 됐고 그래서 역대 정권마다 주거 정책이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주거 정책만큼은 싱가포르식으로 한국 수준에 맞는 지금 국민의 절반 이상이 사실상 1인 가구까지 포함하면 집 없는 사람이 절반보다 훨씬 넘습니다. 넘죠. 1인 가구를 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요즘 1인 가구가 젊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한국이 적어도 어느 수준의 소득까지는 국가적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해 줘서 그래도 평생 마음 좀 편하게 주거에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놓고 이래야 된다라는 입장을 한 2, 3년을 연구해가지고 이 정권 말미쯤에 정말로 국민 투표라도 붙여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야당까지 설득을 해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딱 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정권과 관계없이 계속하자고 대통령이 정말 국민 앞에 정당들에 직접 호소도 하고 해서 해야지. 네. 이런 식으로 되자마자 몇 달 만에 급조해가지고 내면 돈하고 땅이잖아요. 그렇죠. 예산은 뭘로 할 거냐. 지금 1년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죠. 예산 지금 많이 들어가야죠. 100만 호를 지으려면
아니, 일단 그러니까 2022년까지 119조 원을 투입한대요. 그러니까 25조 뭐 예. 20몇 조가 들어간다. 연차별로 이제 그래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땅을 그린벨트를 해제한 이명박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가 보금자리 한다 했을 때 제일 반대했던 사람들이 환경 좋아하는 이 정권 지지자들이었습니다. 그 이명박이 그린벨트 푸는 거는 문제고 이 정권이 그린벨트 푸는 거는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요. 결국은 이 정권의 공공임대주택도 제가 볼 때는 이 재원과 땅 문제 때문에 사실상 그냥 쇼에 지나지 않고 또 그 중에는 일부는 100만 호라는 것 중에 일부는 공공 분양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민간 분양과 비슷한 부분이 또 그렇죠. 포함되어 네. 있어요. 그게 서초 보금자리하고 똑같아요. 예, 로또가 그래서- 돼버린 거. 예, 그래서 주거 예. 문제는 노무현 정권이 뭐 종부세를 한다고 한편으로는 토지를 부동산을 탄압한 걸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부동산 강남의 부동산이 2배가 올라서 집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격차를 하늘과 땅으로 만들어버린 게 노무현 정권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그 양면성을 이 사람들이 똑같이 가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기 문재인 대통령 동영상 찾아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요. 집값이 만약에 안 잡히면은 또 다른 방법을 갖고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한테 얘기했거든요. 방법 없어요. 이거 나온 게 이거. 근데 지금 집값이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서 안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 발표했다고 집값이 잡힙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얘기하면요. 황 소장님 아까 먼저 얘기하셨지만 강남 서초 보금자리 양재동 쪽에 있어요. 그 경우 2013년 9월에 4억 4천에 분양했거든요. 이게 공공분양 형태로 한 거예요. 네. 예. 지금 얼마 간 줄 아세요? 15고째, 15고째. 이야, 진짜 로또. 그러니까 아주 소수만 그럼요. 그걸 받아서 예. 추첨했다잖아요. 그럼 추첨해서 그 다음에 로또가 된 거죠. 그러니까 4억 4천이 있어야지 당첨이 되는 그 거죠. 당시에 4억 차천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결국에 이건요 일반 서민 그 1인 가구 포함한 청년 신혼주택 뭐 없는 사람 고령자 이런 분들을 위한 그런 공공 분양이 아니에요. 이건 로또 분양에 다시 가격 올리는. 그때 주택가격. 이명박 대통령 때 제가 이해가 안 간 게 땅이 부동산 하면 땅값이에요. 아파트 짓는 데는 내 전문가들하고 상의해 보면 300만 원이면 떡을 쳐요. 그러면 땅만 싸면 네. 아파트 분양가가 네. 굉장히 싼 겁니다. 한 평에? 아, 당연하죠.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8,900만 원, 1,000만 원 넘게 분양을 했어요. 보금자리도. 그게 부자들한테는 그게 4억 4천이 싸서. 그렇죠. 너무 싸서. 그리고 또 10억 얼마가 또 오르면 또 돈 버는 거지만 없는 사람들한테는 4억 너무 비싸. 지금도 1,000만 원 이하 아파트들이 수두룩한데 수도권 밴드리에도 네. 그때 보금자리를 하면서 평당 1,000만 원에 가까이 분양을 했으면 그린벨트를 한마디로 재벌하고 정권이요 돈 나눠 먹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되신 홍종학 그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에 그 민주당 무슨 정책 뭘로 해가지고 신혼주택 준다고 발표했다가 작살 나버렸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네. 작살 났잖아요. 반값 신혼주택. 반값 신혼주택. 우리 아들도 결혼할 아들 있고 이렇게 보면은 그 애들 집 걱정하는데 제일로 걱정이 뭐 제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얘들 직장이 있는 곳에 집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직장이 그러면 다 4시간씩 서울에 출퇴근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서울에 있는데 어디 왜? 서울에 집이 원주에다가 있어요? 원주 어디 치악산 밑에다가 집 지어서 공짜로 가서 살아가면은 서울에 직장 있는 놈이 어떻게 가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로 공공임대주택을 어디 지었어야 되는가 하면 삼성동에 네. 예? 한전부지, 그다음에 국립의료원 부지에다가 그 강남 한복판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가 그 현대한테 팔아먹을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강남 한복판에도 서민들이 살면서 그 주변에 일하러 가기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도록 젊은 사람들이 해서야 거기 공공임대주택 지었으면 거기만 해도 몇만 명이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들어가기 너무 어려웠을 것 같은데. 결론은 파리 부동산 대책이 안 먹히고 아니, 집값이 근데- 지금 또 이제 올라가는데 지금 이렇게 또 로또 분양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임대주택 있잖아요. 지금 그 비건설 회사에서 임대주택 사업 하잖아요. 부여? 뉴스테이. 그러니까 뭐 임대주택 하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 얘들이 멀리 있고 그다음에 맥하고 되지도 않고 애들이 가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냥 임대주택은 그거 안 가죠. 왜냐면 불편하고 불법하고 슬럼화돼 또 슬럼화대가 거기 산다 하면 애들 학교를 보내는데 그렇죠. 나중에 애들 너 집 어디냐고 네. 적어낼 때 무슨 네. 뒤에 임대주택이다 이래 되면 애들이 놀림을 받을까 봐 그런다잖아요. 전혀 해결책이 아니네요. 잘한 겁니까? 아니 그래서 네. 저는 일단 희망 섞인 분석에서 아니, 네, 정말. 이런저런 우려가 있지만은 정말 이 계획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 아이고. 해서 제가
잘하는. 아, 잘한 아니 근데 정책으로. 부동산 근데 너무 정책 급조. 부동산 정책이란 게 어디를 개발하겠다 하면 우리나라 지금 뭐 여지껏 보지만은 발표하는 순간부터 땅값이 오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대고 뭐 그래서- 몇 조를 투입해서 하겠다? 그 자기들이 집도 엄청나게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네. 오늘 엊그제인가 며칠 전에 보니까 헨리 조지 뭐 지대로는 언급을 하면서 이 땅에서 부가가치를 갖다가 추구하는 것은 근로의욕도 상실시키고 이 부의 불균등한 분배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걸 근본적으로 막겠다고 마치 막 부동산 가치 상승에 의한 이득을 완전히 체계적으로 막겠다고 그 지대론이라는 고전적인 지대로 진짜 언제 이론까지 얘기입니까? 끌고 와가지고 네. 국회에서 세미나를 하고 추미애 대표도 거기 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유세를 세게 때린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 보면 보유세가 상당히 세요. 그래서 미국의 수영장 달린 집이나 이런 데 보면 1년에 막 이 보유세가 800만 원, 한 1000만 원 돈이 나오고도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 집 가지는 게 소득이 어지간히 안 되면 서민들이 아예 집 가질 생각을 안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인데 지금 이 정권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잘하는 거예요. 노무현 정권이 종부세 이렇게 하다가 망해갔는데 빨리 부동산 보유세를 통과시키고 한국당 의원들한테 적극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하나 협조해 줘야 될 게 부동산 보유세 올라오면요 무조건 통과시켜 주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너무 그렇게 까지 마십시오. 좀 이렇게 까는 게 계획을 들어보십시오. 아니고 아니 내가 최초로 문재인 정권에 협조해 주라고 한국당에 당부를 했는데 보십시오. 신혼 공공 임대 주택을 20만 가구 한대. 아니 근데 신혼 공공 임대 공공주택 20만 있잖아요. 예? 20만 가구. 아니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그다음 신혼 청년 임대 가구를 왜 청년 있냐고요. 임대 주택 19만 가구. 예? 그러니까 신혼과 청년 임대 주택 39만 가구를 짓는데 네. 몇 평형으로 지을까요? 몇 평을 어디다가? 어디다가? 그러면 거기 실평수 그 7평에서 분양평수로 해서 뭐 15평, 17평 하면은 애들이 갑니까? 거기서 나중에 지들이 그 애들 출산해 가지고 교육 보육 시키려고 하고 그다음에 또 학군 따지고 하면은요. 거기 안 간다니까요. 근데 수가 너무 보여. 수가 보여요? 청년 신혼 네. 신혼은 1가구 2표요. 전부 저거 표들을 향해서 그래서 이번에 보면 무슨 그게 행식적으로 서민하고 노인는한데 슬쩍 끼어나갖고 주가 청년하고 신혼이에요. 이 나라에 집 없는 사람들 중에 진짜 고통받는 사람이 중장년층에도 집 없는 사람이 네. 수두룩해요. 네. 노인들 중에 쪽방에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이번 주택 정책의 핵심은 뭔가 하면 청년하고 네. 신혼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표 있는 쪽에 하겠다. 이번에 또 낙태 갖고 저러는 것도 딱 한 번 보세요. 20, 30대 여성들 대부분이 다 자기들. 저거들한테 표 있는 쪽에. 그러니까 하는 거 딱 보면 표를 계산해서 그 다음에 정책을 만드는 쪽으로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것 같은데 포퓰리즘 좋아하다가 포퓰리즘으로 망해요. 그러니까요. 저는 고령자가 5만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있습니까? 슬쩍 끼어나온 거죠. 슬쩍 끼어난 거죠. 지금 신혼부부 아이고 주택 잘했다는 정책 그 취소하게 하겠습니다. 아, 하십시오. 취소하겠습니다. 잘했다고 하는 거. 소신 있게 바랍니다. 아니 그 소신 이게 잘못한 걸로 갈랍니다. 네. 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잘못한 거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법치가 있습니까 이 정부가? 어디 있어요, 이 정부가 법치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 우리 일부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제 세상에 마포대교를 1시간 동안을 해가지고 거기 막았으면은요 그 다음에 영등포까지 그 다음 이쪽은 종로까지 그 파급 효과라는 게 얼마나 교통 트래픽이 많이 밀립니까? 그 마포대교 앞에 막았잖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영등포 있죠. 그 다음부터는 또 인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럼- 인천 가고 수원 가야 되죠, 그 길로. 수도권 전체에 그러니까. 이 그 퇴근 인구가 제가 언젠가 경찰의 날에 아니야 신촌에서 강화문 점심 약속을 가는데 차가 금적을 안 해가지고는 한 1시간 반 걸려서 강화문 도착해 그 세종문화관 뒤에 네. 그날 대통령이 경찰의 기념식 참석한다고 그렇게 교통통제를 했더라고요. 그건 이제 옛날 얘기고. 자 이렇게 하는데 건설 노조가 그렇게 하는데 경찰이 강력하게 사법 처리를 한다고 해요. 네. 근데 한쪽에서는 뭐예요? 정부에서는 불법 시위자들 다 사면한다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경찰에 잡아들여봤자 나중에 도로 다 사면해 주는데 그러니까 잡혀 들어가봤자 사면 되니까는 하자 그러면서 그냥 마포대교 해본 거 아닐까요? 그리고 용산 참사에서는 그 철거 현장에서 불을 질러가 네. 난리 경찰이 났죠. 몇 명 죽었죠. 그다음 제주 강정기지, 그다음에 세월호, 좌관 이 정권과 코드가 좀 맞는 부분에서 벌어졌던 모든 불법을 크리스마스 때 다 특사로
검토를 하라고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장관이 그 사면위원장이니까 자기가 지시했으면 부서별로 취합해서 올리면 되겠죠. 자, 이것보다 훨씬 큰 부분의 불법을 다 풀어주면, 자, 도로 점거에서 네. 무슨 집시법 어긴 것 정도야, 할 수 도로교통법 있죠. 어긴 것 정도야,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민노총에서 나중에 다 해결해 줄 거라 보고 지금 저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권의 가장 큰 주주는 요즘 뭐 김동선이가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했는데 내가 너가 주주다 했는데 민노총이 지금 이 정권 보고 아, 너가 대통령 뭐 하시노? 우리가 내가 주주다. 만들었는데. 똑바로 앉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경찰이 그야말로 짭새나 짜바리로 이제 전락해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누구만 경찰을 무서워하겠어요. 자, 이 이제 나라 꼴이 한마디로 건의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포대교 점검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마을버스를 타고 이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쓰라는 거야. 쓰라고 신호에 걸려서 딱 섰는데 그때 한 3분 정도 잡았는데 사람들이 뒤에서 뭐 빵빵 대고 왜 못 가게 하냐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났어요. 3분 잡았어요. 3분. 근데 마포대교 1시간? 그것도 그 6시부터 퇴근 시간에 잡아놓고 이렇게 주장하면요. 당하는 사람 정말 열받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그 이제 노조 좋게 보겠습니까? 아니 근데 내가 직접 목격한 거 몇 년 전에 네. 서울시 저기 시청 로타리에서 길을 막고 데모를 하는데 네. 길이 하도 막혀 있으니까 아마 약속이 바쁜 사람 같아 밖에 나와가지고 한 몇 명이 길을 막아요. 도로 가운데로 와가. 그러니까 항의를 하더라고. 왜 이러느냐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 하나가 방망이를 들고 앞에 차 유리창을 깨버리는데요. 이 사람 주인이 차를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나중에 아마 그거 어디 가서 변상을 받을 수도 없고요. 그 불상 누구를 향해서 하소연을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몇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 자신의 저녁 시간을 갖다가 희생당해도 그게 빵빵거리거나 나와서 너 왜 이러냐고 항의도 못하고 그냥 밀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언젠가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노조가 출근길에 한번 그 데모라고 할까? 그걸 하니까 출근길에서 그 노조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데 그러면 노조가 더 이게 집회는 더 이렇게 강력하다잖아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좀 쌓이면 결국 국민들은 노조를 등 돌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국민들이 뭐 등 돌리고 그것은 한참 나중 일이고 우선 이 그 질서를 법치 질서를 갖다가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확고하게 사법적 처리를 하고 사법적 처리를 하고 나서는 사면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그 방향을 정해서 이렇게 시혜성으로 해서 표를 보고하는 듯한 이런 것은 하면 절대 안 되죠. 그러면 그 법치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이 상당히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잘못된 건 많은데. 그래요? 네. 속도 조절 좀. 광화문에서 출근하시는 분들은 정말 매일매일 짜증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발표하실 거 있어요? 네, 아까 오늘은 뭐 하여튼 그 얘기가 지금 자꾸 나오는데 아까 그 우리가 주택 얘기하면서 낙태죄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조국 민정수석이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네. 거짓말 해갖고 그것이 천주교 신부님한테 들통났거든요. 들통나갖고 이번 주에 가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직접 조국 민정수석이 찾아가가지고 네. 천주교 주교님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겨우 면탈한 모양이에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낙태죄 청와대 지금 그 낙태죄 폐지입니다. 폐지 찬성 청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에서 그걸 할 모양이에요. 낙태죄 폐지를 지금 하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천주교에서는 그 생명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살인행위로 보고 절대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국 민정수석이 가만히 로마에 가만히 계시는 이 프란체스코 교황님을 빙자해서 거짓말한 게 뭐 마치 그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네. 그 낙태죄를 좀 그 새로운 시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그 전환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처럼 아니 교황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딱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천주교 주교님들이 주교 회의에서 조국 너 해명해라. 교황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다. 우리로서는 없는데 진짜로 했냐 안 했냐. 그리고 했으면 사과해라. 라고 아주 주교 회의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아차 뜨가라 해가지고 조국 민정수석이 아이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교황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신문 보도를 인용을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조국 민정수석 이런 잘못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밤에 국회 어디 술집이나 다닌다더니. 국회 증인으로 나올 때는 바빠서 못 나온다더니 다 하고 있어요. SNS로 이런 것도 하고 주교도 아니, 찾아가고. 황 소장님 이건 확실히 잘못한 네. 거죠. 잘못했죠. 거기 네. 이제 교황이 몇 년 전에 2013년에 네. 동성연애자나 그 다음에 이제 낙태를 했던 사람들이라도 해결을 하고 반성을 하면 너무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 죄를 지었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회개하게 되면 이제는 용서를 해주자 이렇게 말을 한 걸 가지고 부분 발췌해서 교황이 마치 낙태에 찬성을 하는 새로운 시각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톨릭이고 가톨릭계가 문 대통령이나 좀 지금 좌파 쪽에 조금 기울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 정도지. 박근혜 정권 때 민정수석이 제 교황을 팔아갖고 뻥을 쳤다고 하면 아마 가톨릭 신부들마다 교회마다 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무슨 뭐 기도회 구국 기도회 이래가지고 무슨 십자가 들고 시청 앞에 메었을 거예요. 우병우 수석이 그랬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병우가 그랬으면 저거는 난리 아마 났지. 길에 낮에 다니지를 못했을 겁니다. 돌 맞아 죽을까 오명우 봐. 민정수석 자리고 조국 민정수석이.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가서 수원에 무슨 선주교 그런 어떤 조직에 가서 미안하다 하고 이제 머리를 조아리니까 봐준 모양인데 참 조국이 저렇게 뺀질뺀질하게 국회도 안 가다가 저는 이제 가톨릭한테 걸리는데 같은 팬끼리 싸운 거예요. 가톨릭도 이 정권을 바치고 그다음에 네. 이 정권은 또 이 낙태가 누구한테 걸렸어요? 20, 30대의 가임 여성한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주로. 전부 이쪽 표지요. 아마 지지율이 한 85%는 올 거예요. 그러니까 표만 보고 그렇게 했다가 이쪽에서 이제 뭡니까 빠킹이 난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했다가 그걸 이제 수습을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70%가 바로 이런 데서 딱 숨어서 지는 있군요. 네? 네, 낙태도 찬성해주고. 네, 뭐 낙태죠.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건 생명윤리 어긋난 거다 해가지고 절대 반대입니다. 그래서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운동을 천주교 측에서는 시작하겠답니다. 시작한답니다. 이번 주부터. 청와대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아니 청와대는 낙태죄 폐지 찬성 지금 청원운동을 해서 그쪽으로 지금 간다니까요. 근데 당연히 또 국회에서 안 되겠죠. 요소해야 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최근에 지지율을 뭐 외국 갔다 오고 하면서 살짝 오른 걸로 했는데 또 살짝 내려가고 있어요. 좀 많이 내려가는데 자기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막 던지잖아요. 아. 뭘 막 던져요? 부동산 던졌죠. 또 집. 채권 탕감 던졌지요. 1,000만 원 이하. 막 던지다 보니까 이 낙태도 던진 거예요. 아. 그런데 이 좀 앉아갖고 생각을 해보고 던져야 될 건데 이 주사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지 머리, 지 패만, 지 손에 든 패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와 충돌되는 집단이 어딘가를 생각하지 않고 막 던지다가 하나 걸려버리죠. 앞으로 이런 게 곳곳에서 나올 겁니다. 그 제가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만요. 그 1,000만 원 이하의 그 뭐 3년 이상 미연체자는 좀 아무튼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한테 물론 이제 힘든 부채가 많아서 힘든 것은 내가 이해하지만은 아무튼 돈은 빌렸다가 안 갚고 개기기만 하면은 언젠가는 국가에서 대신 갚아준다. 아주 뭐라 해자도 도덕적 해이를 한 거예요. 이것도요. 박근혜 정부에서 만약에 이렇게 했어봐요. 그때는 뭐시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비난했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 그 조국 민정수석이 천주교 교황님을 빙자해서 거짓말했다가 이번에 혼났는데 어떻게 하죠? 워낙 천주교가 무섭고 이게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얼른 가서 잘못하라고 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는 수원까지 가가지고 그 천주교 생명윤리위원회인가 거기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과했으니까. 근데 왜 민정수석이 이런 거를 말을 합니까? 민정수석 역할이 뭐예요, 소장님? 아니 이제 청와대 청원하는 거 법 개정 네. 지금 뭐 20만 명 넘으면 답해준다 그러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또 거기 청원하라 해가 무겁고 힘진 자들은 전부 청와대로 오라 해가 모아가지고 그걸 또 상의해 주는 척 하면서 시간 끌면서 20만 명 이상이면 몇 명 팀만 해도 200만 표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민정수석이 이런 것도 그 법적인 어떤 개정이니까 관계를 한 모양인데 야 근데 가톨릭이요 정말 이렇게 이 편파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이거 이런 식으로 사과하면 봐줍니까? 교황을 팔아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리고 아까 1,000만 원을 10년 동안 안 갚은 이런 사람들 정말 나쁜 놈들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100만 원을 1년이에요. 그러면 1년에 10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8만 5천 원 정도도 안 돼.
그러면 최저임금을 받아도 정말로 8만 갚아야죠. 5천 원을 갚아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건 뭐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아예 눈꼽만큼도 없었던 사람들인데 이런 거를 틀어줘요? 네. 그러면 1,001만 원 진 사람이거나 네. 9년 11개월 된 사람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죠. 왜 나는 안 되느냐. 근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변호사 할 때는 뭡니까? 돈을 악착같이 받아가지고 저축은행을 대신해서 카드 빚을 채권 추심 연장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변호사 수임했던 사람이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되니까 이거 털어주겠다고 하면 그때 너무 이 내용을 잘 알아서 이제 반대로 돌아간 겁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표에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표만 조국 생각하는 것 민정수석 확실히 잘못한 거죠? 제가 네. 선정 잘했네.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거 있습니까? 그 한 병도 뭐 네. 소주를 한 병도 못 마신다고 그러는데 원래 술을 못 마시면 한 잔도 못 마신다고 해야지 한 병도 못 마시면 술 잘 마신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근데 하여튼 한 병도 소주를 한 병도 못 마신다는 한 병도 정무수석 임명이 저는 좀 잘못됐다. 어떤 이렇게 점에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무슨 강기정 전 의원이나 또 무슨 박수현 지금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뭐 안 하려고 해서 이렇게 했다가 치지만은 야당의 논평을 보면 이제 쫙 보여요. 야당에서 뭐라 했습니까? 운동권 아니면 사람이 없냐? 그 다음에 실세가 누구냐? 실세가 이뻐한 실세 말 잘 들을 사람 뽑은 거 아니냐? 그런 그 야당의 논평을 보면은요 보이죠 이제 의도가. 실은 승진 임명을 하려면은요 지금 현재 그 정태호라고 정무기획비서관인가 하여튼 그 정태호 비서관이 있어요 지금 청와대에. 네. 거기는 서울대 운동권이고 학번이 좀 높아요. 임종석 비서실장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의원보다 더 높아요. 지금 누가 진짜 실세인지 지금 세 중에서 그 참세 때들이 말이 많습니다만 아무튼 그 임종석, 김경수 이런 사람들보다 학번이 더 높고 연배고 그 다음에 경상도예요. 영남이에요. 한병도 전무수석은요 전라북도 원광대학교 학생회장 출신이고 임종석 전대협에서 같은 시기인지 1년 아닌지 몰라도 전대협 산하통일위원회에 조통이 조통위원회? 전북위원장이야. 조통위원장도 아니고 전북지역위원장을 했어요. 네. 계급이 낮네 학생운동에서. 그렇죠. 학생운동 했으니까 좀 아시네. 네. 근데 그런 사람을 다 말 잘 듣는 대로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정무수석으로. 이건 질서도 안 맞고 운동권이고 이건 정말 잘못된 인사다. 이게 완전히 청와대 운동권 지금 운동권 청와대예요. 운동권 청와대. 여기에 중요한 역사적 함의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 원래 네. 권력이요. 사람을 찾다가 없어서 내부 승진을 해가 바로 밑에 있던 사람을 위로 올리면 바로 문 닫아요. 박근혜 정권이 보여주잖아요. 누구 있었죠? 우병우가 처음에 뭘로 갔어요? 민정비서관으로 갔죠. 네. 말 많았지요. 근데 곧바로 민정수석으로 갔지 않습니까? 자, 우병우급쯤 되는 검찰 출신의 잘하는 사람 많을 건데요. 이런 식으로 내부 승진해서 올린다는 건 뭐냐면 이미 정권이 굉장히 이너서클화 되어서 널리 그렇죠. 사람을 잡을 생각을 포기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겁니다. 아니 정무수석 중에 내가 볼 때 제일 좋은 사람은 유인태 의원이에요. 그분이 원로고요. 여야에 모르는 사람 어디 있고 술을 한 잔도가 아니라 백병도라고 호가 백병도라고 제가 백병도 마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사람 호탈하지요. 그 다음에 적의가 없지요. 민주당에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별로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밤마다 지금 한국당도 만나고 바른정당도 만나고 그러면 최고 적임자인데 이 정권 초반에 좀 장애해서 조금 불편한 소리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정무수석을 가 있으면 아들 뻘쯤 되는 그렇죠. 비서실장. 저기 실장께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분은 주사파도 아닌데 운동권의 완전히 원로지요. 대부죠. 네, 그러니까 널리 안 찾으니까 민청학년. 네, 권리 안 찾으니까 술도 못 먹는 사람을 정무수석은 술 먹어야 돼요. 그건 술상무예요, 술상무. 정권에. 그런데 정무비서관을 정무수석으로 올렸다는 거는 우병우가 민정수석으로 올리니까 정권이 망해버리잖아요. 네. 똑같은 조윤선 정무수석도 있었잖아요. 예? 그건 승진이 아니고 장관이었지. 밑에서 이래 올라갈 때는 정권이 이미 사람을 널리 찾을 생각을 포기하고 몇몇이 권력을 다 주무른다라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그 정무수석을 못 찾아서 다 안 할란다는 거는 가면 죽는 자리다라고 생각하니까 다 안 하는 거예요. 이미
초반에 이 정권이 거의 막장 형태가 나오고 박근혜 정권이 그러네. 운영을 시키면서 곧바로 망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러네. 완전히 운동권 보이스카우트 팀으로 해가지고 운동권 보이스카우트 정권 이렇게 해서 협치는 뭐 완전히 뭐 내팽개치고 자기 내부의 선배들도 찾지 않는 완전히 그 80년대 그 이분들이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는 그 말단 행정관들이었어요. 그때는 지금 뭐 다 운동권이 비서관들. 예, 완전히 밑에 시다바 나이가 이제. 그 밑에 이렇게 심부름 하는 그 말단 행정관들이었는데 어공으로서 그런데 아예 협치를 포기한 인사다. 난 그런 측면에서 한병도 이분 개인적으로 성실하고 좋다고 그래요. 좋다라고. 예, 그렇지만은 뭐 전병헌 의원도 그랬죠. 정치적으로 보면 이건 상당히 잘못된 인사다. 예, 그렇게 제가 말씀. 근데 비서실장 나이가 좀 너무 어리다 보니까 누가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그죠? 신한살이니까 네. 신한살 밑으로 구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정무수석을 찾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병도가 신살이잖아요. 딱 한 살 차이. 그리고 비서실장이 이 전대협의 의장이니까 주사파에 그러면 전대협 의장 밑에서 일하던 사람을 찾아가니까 지역 조직에 야. 그 의장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때부터 쫄뱅이였는데 지금도 쫄뱅이면 데리고 쓰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 한병도 그분은 그 야당 의원 안 만납니까? 밤에? 야당 의원요? 한국당은 네. 만납니까? 만나기가 힘들죠. 만날까요? 만나기 힘들죠. 17대 때 탄도를 한번 했으니까 국회의원 한번. 아니, 한국당은 만나지 말고 네. 지금 제일 많은 거의 전원이 네. 국민의당 국회의원인 지역이 전북이잖아요. 네. 그 이분이 전북에 출마했다가 떨어졌잖아요. 익산 어린가. 그러니까 니는 안 탈 일이 딴 거 없다. 국민의당의 호남 의원들만 꼬드겨 갖고 빨리 안철수하고 분리시키가 데리고 들어온나. 그러면 한 20~30명 되니까 이제 일당 과반수에 되면? 접근해 네. 가잖아요. 그거의 목표지. 나머지는 필요 없다는 거지. 보차다도 보지 마라. 그럼 진짜 협치는 뭐 아니 협치는 뭐 개뿔 그렇지. 이 나라의 정무수석 자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술상무라고 하는데 한 병도 못 마시는 사람을 임명하는 아, 백병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100병도도 놔두고 말이죠. 한 병도 못 마시는 사람을 술상무로. 기업에서 만약에 이랬으면은 그 대관 업무 하시는 분 난리가 날 텐데 그죠? 네. 국내 정치 잠깐만 얘기할까요? 짧게? 안철수 대가를 모시고 안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안철수와 유승민이 거의 뭐 사라진 것 같아요. 잘못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아니 유승민 의원이 좀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한 게 아니 안철수 대표하고 통합을 하려면 안철수 대표하고 통합을 해야지. 이 사람은 이쪽에다는 자유한국당하고 통합하려고 누구 사람 뭐 정병국 전 대표인가 보내고 이쪽에다는 안철수 대표하고 국민당하고 통합하려고 누구 보내고 양다리 걸치하고 통합이 됩니까? 그게? 그렇게 양다리 걸치는 그런 정치 행태 어디 있어요? 유승민 그 의원이 개혁 보수라 했으면 기존의 썩은 보수들이 하던 행태는 안 해야지요. 네. 제가 볼 때 한국당하고 합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아 그래요? 이 의원 지금 한국당 들어가봤자 원오버 댐밖에 안 되고 나중에 공천 받으면 다행이죠. 공천도 안 주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안 하고 합치려고 하는데 문제는 당대 당으로 대등하게 합쳐서 공동 대표라도 하자. 이런 걸 하려면 또 저쪽에다가 흥정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야라야 몸값이 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어느 쪽으로 시집 갈지 모르니까 그걸 갖다가 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썩은 보수들이 하던 네. 썩은 보수가 아니라 썩은 정치인들이 하던 대표적인 행태를 한 거죠. 본인이 무슨 운동을 해봤나요? 유승민 의원님 말이죠. 그건 공부만 한 사람이고 밥도 혼자 먹는다잖아요. 그 맞네. 안철수 대표도 밥을 주로 혼자 먹는 사람이고 유승민 의원도 혼자 먹는 사람이니까 이제 두 사람이 만나면 둘이서 같이 밥을 먹게 될 거니까. 아니 이거 따로 혼자 먹죠. 자연스럽게 혼자 먹지. 아니 그래서 안철수 대표는 또 유승민 의원이 그런 걸 이제 알고 곤혹스러워져 버린 거예요. 그럼 자기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해야 되는데 완전히 유승민 의원이 양다리 걸친 게 이제 들통나가지고 다 보도돼 버리고 해가지고 안철수 대표도 아주 모양 우습게 돼서 진짜 꼴이 좀 우습게 됐네요. 아주 우습게 됐죠. 이번에 유승민이 나빠요. 나는 이 안철수 대가라도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러다는데 유승민이 나빠요 이번에. 유승민 의원을 생각하면은 저는 이런 작물이 생각나요. 좁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되겠죠? 예. 네. 네. 시간 민영삼의 잘잘 네. 먹고. 민정삼이 잘잘못뭐 또 원장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저희 여기까지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까지 여러분 이제 찾아뵙고 당분간에도 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뵈야죠. 네. 예, 예.
왜 제 일자리까지 뺏은 건지 프로그램이 없어지는데 또 소장님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는 또 소장님과 함께 배승희 변호사의 이슈 지적질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아무튼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려요. 예,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과는 또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또 나중에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